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HLB 증선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 통보로 전문가들은 사실상 무혐의라고 합니다. HLB는 지난해 2020년 11월 첫 증선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2월 증선이 소식이 알려졌고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는데요. 10개월 넘게 지연된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온 건데요. 우선 과거와 달라진 워딩부터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허위공시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했던 뉴스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허위공시라고 하는데 사실 공시 자체가 없었죠. 정확한 워딩은 불공정거래 조사라고 봐야 할 겁니다. 여기 뉴스 기사도 불공정거래 조사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HLB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9월 15일 검찰 통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당초 금융감독원이 생각한 제재안보다 낮아진 결과입니다. 만약 강력하게 불공정거래라고 생각했다면 그대로 금감원의 의견을 관철시켰겠지만 조사를 하고 보니 조금 애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혐의는 아니지 않느냐? 증선이는 공식적으로 불공정거래 안건에 무혐의를 내린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의 체면과 명분도 있겠죠. 조사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 무혐의였다? 그러면 억울하게 때려맞은 기업가 주주님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항의할 수 있을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어서 조사를 한 것이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선이가 무혐의를 내리기에는 금융감독원도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통보로 바톤을 검찰로 넘기는 것이죠. 판단을 넘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증선이가 공식적으로 불공정거래 안건에 무혐의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통계를 통해 HLB도 무혐의가 나오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그 바로 윗단계가 사실상 HLB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제재 수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검찰 통보고 바로 HLB는 검찰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공정거래 제재는 3단계입니다. 가장 높은 수위는 검찰 고발이고 그 다음이 검찰 통보고 그 다음이 무혐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무혐의는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찰 고발과 검찰 통보 중 하나일 텐데 HLB는 고발이 아닌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죠. 검찰 고발이었다면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는 건데 그보다 낮은 통보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궁금한 게 왜 증선이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요? 그건 불공정 거래는 결국 법적으로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선이가 검찰로 넘기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무혐의에 가깝다고 판단해도 절차상 검찰로 넘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말합니다. HLB의 경우 제재를 놓고 1년 가까이 증선이와 금감원 간 논쟁이 이어졌음을 감안할 때 증선이는 HLB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러니까 증선이도 HLB를 제재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증선이가 연기될 때마다 뉴스 기사를 통해 증선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거라 설명을 들었는데요. 증선이는 계속해서 근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증선이 결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계법률 위반과 나머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하죠. HLB는 이중 불공정 거래로 조사를 받았던 것이고요. 회계 위반은 증선이가 최종 판단 기구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내고 제재를 강화하거나 감경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반해 불공정 거래 건은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최종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판단을 해도 검찰에 일단 넘겨 무혐의를 유도하는 최종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위반은 증선이가 최종 판단하고 불공정 거래는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는 증선이가 최종 판단이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판단이 섰어도 무혐의를 직접 내리지는 않고 검찰로 넘겨서 무혐의를 유도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이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면 검찰 통보가 되었죠. 한 단계 낮아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정확하게 언급됩니다.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를 가지고 불공정 거래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뉴스 기사는 허위공시라는 워딩이 등장했었죠. 공시가 아니라 보도자료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임상 결과는 증선위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선위는 회계, 재무 전문가들의 집단이라 임상 전문가들의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임상시험의 결과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정확하게 가려내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증선위가 현재 시점에서 임상시험의 성공과 실패를 가려낼 수 있다면 FDA죠. 식약처도 판단하기 힘들 수 있는데 아마 그래서 더더욱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회계 쪽 사안이었다면 증선위에서는 반박의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해석해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HLB를 믿은 근거는 아마도 이걸 겁니다. 이미 HLB는 엔젤 스터디에 대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솔직하게 전부 공개했습니다. OS가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2019년 6.27로 주가 급락을 한번 맞이하기도 했었죠. 이걸 숨기고 성공했다고 발표해서 2019년 10월 에스모 때 주가가 급등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솔직하게 OS와 PFS는 전부 공개되어 있고 솔직하게 전부 밝힌 상태로 이런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IR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면 트라이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부 솔직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숨긴 것도 없는데 단지 성공 발표 뒤 주가가 상승했다고 불공정 거래라고 처벌하기에는 억울할 수 있죠. 만약 OS 결과값만 발표하고 P밸류를 숨겼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HLB는 벌써 오래전에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해서 힘들 수 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가 주가가 급락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어서 희망을 찾았고 IR 발표를 했고 에스모 때 베스트 오브 에스모로 선정되면서 주가는 초급등했던 겁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초급등락을 반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당국의 눈에는 수상해 보이는 것도 당연합니다. 조사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상결과 발표의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HLB를 응원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상결과 데이터를 속인 게 아닙니다. 데이터는 전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두고 회사의 판단이 처음에는 실패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성공이라고 바뀐 것이죠. HLB도 신약 개발은 처음이잖아요. 처음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달성되지 못해서 안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코빙턴 등 외부 전문가들이 그거 되는 건데? 라고 조언해 주니까 힘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전부 솔직하게 밝혔던 것이고요. 또한 회사의 입장과는 별개로 투자자들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바뀐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 증선위가 검찰 통보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